자극해 동북아에서 미사일 경쟁을 비롯한 군비 증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레빈 의원은 최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찬성하면서도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은 논리적 과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일본, 북한 등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안보 필요성에 따라 ICBM 등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하거나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체 로켓 개발에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1960년대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1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 4종의 탄도미사일을 8년 안에 개발토록 하는 8년 사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주일 미군 기지부터 미봉토까지 사정권에 넣는 DF-2에서 미사일을 1970년대에 이미 개발했다. 2차 대전 때 고체 로켓 비행 폭탄을 개발했던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50년대에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고체 로켓 개발에 착수, 단계적으로 강력한 로켓을 개발해 1970년 인공위성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중일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과 관계없이 진작에 미사일 또는 고체 로켓 개발 경쟁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실전 배치한 사거리 12,000km의 최신의 미사일 DF-31A는 한반도 문제 등으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압박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탄도미사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은 DF-15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에서 600km로 우리나라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DF-15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본은 단기간 내 ICBM으로 바꿀 수 있는 3단 고체 로켓을 갖고 있다. 현재 일본은 ICBM의 쌍둥이 기술격인 우주 발사체의 강국이다. 2003년 5월 발사된 우주 탐사선 하야부 4호는 소행성 샘플을 채취한 뒤 발사 7년 1개월 만인 2010년 6월 지구로 귀환했다. 이는 일본이 탄도미사일의 초종밀 유도 기술과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과 일본은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고 자극받을 수준을 오래전에 뛰어넘었다며 이런 논리로 한국의 미사일의 족쇄를 채우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2. 세계 각국의 대표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일반 주력 전투용 군함과는 다르게 함재기 운용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만든 군함입니다. 군용기들을 태우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항공전투부대, 해상항공기지와도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해군 군사력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을 근거리에서 강력한 재래식 무력으로 타격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항공모함 전단 하나는 웬만한 국가의 전체 군전력과도 맞먹기 때문에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겸비한 국가만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해전의 본이라고도 하며 21세기 강대국 해군들이 현대전에 사용하는 기함이기도 한 세계 각국의 대표 항공모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은 배수량 10만 톤, 길이 337m, 함재기 80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 항공모함인 니미츠 항모를 대신하여 총 9에서 10기가 배치되어 21세기 미 해군 전력의 중심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제럴드 포드는 니미츠급 항모와 기본적인 설계와 함체 대부분이 같습니다. 디자인이 니미츠와 비슷하고 배기량도 동급인데 대신 1970년대 장비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장착되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A1B 원자로를 이기 탑재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 사용한 가압 경수로 전기 터빈 방식 대신 핵전기 추진 방식을 이용합니다. A1B 원자로는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주기가 25년으로 혁신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차기 함선형 원자로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증기식 캐터펄트에서 전자기식 일렉트로 펄트로 이륙 장치를 개선하고 자동화와 최신 첨단 장치를 통해 승무원 수를 줄였습니다. 탑재기는 F-35C를 기본으로 X-47 계열 UCAV의 탑재가 예상됩니다. 제럴드 포드호에는 75대 이상의 함재기, VSTOL 항공기, 헬리콥터 또는 무인 항공기 등이 탑재되고 F-35JASF 및 슈퍼 호네츠 다목적 전투기, EA-18G 그로얼러즈 전자전 항공기, EAD 어드밴스드 호케이스 조기경보 항공기 등도 포함됩니다.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은 러시아 해군의 유일한 항공모함으로 1991년에 러시아 해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쿠즈네초프의 배수량은 55,000톤, 길이 305m, 함재기 41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 캐리어보다 사이즈는 작으나 강력한 공격형 무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5만톤급으로 12대의 수호이 수-33 전투기와 5대의 수호이 수-25동의 전투기를 탑재합니다. 쿠즈네초프는 러시아 항공모함 최초로 스키 점프식이긴 하지만 수직의 착륙기가 아닌 전통적인 러시아 전투기 수-33과 미그 29K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함모입니다. 쿠즈네초프는 12대의 함대함 발사기를 가진 B-700 그라니트 대함 미사일 시스템이 있으며 4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라니트 미사일, 키노트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과 비슷한 급으로 배수량 65,000톤, 길이 283m, 함재기 40대에서 62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인빈시블급 경함 공모함을 대체하며 영국 대군의 군함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퀸 엘리자베스에는 F-35BSTOVL이라는 다기능 전투기가 탑재되는데 방공, 지상 공격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CH-47 쉬눅, 멀린 및 링크스 와일드캣 헬리콥터가 유틸리티나 대잠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프랑스 해군의 유일한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배수량은 41,000톤, 길이 262m, 함재기 40대입니다. 프랑스를 핵무장국으로 만든 샤를 드골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외에 배치된 유일한 원자력 항모로서 1994년에 진수되었으나 원자력 추진기관의 문제로 2001년에 프랑스 해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전투기 라팔, 조기 경보기 22 호크아이 등 40대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은 중국 해군 최초의 실전 배치 항공모함입니다. 원래 소련에서 건조하던 쿠즈네초프급 이번함이었는데 소련의 붕괴와 함께 중국에 인수되었습니다. 배수량은 6만 톤, 길이 305m, 함재기 50대입니다. 랴오닝은 고정입기 26대, 헬기 24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제-15 전투기와 러시아 카-31 공중조기 경보 헬리콥터를 운영합니다. 기존 러시아 쿠즈네초프급의 무장은 제거하고 단거리 방어 무기만 탑재하였습니다. 3.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생산기지를 다녀오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선택한 가운데 이 기종이 생산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 마틴 항공사 생산기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산기지 안 생산공장으로 들어서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여 머리카락 반지름의 오차도 허용이 안 될 만큼 모든 조건이 황금률로 맞아떨어질 때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곡선과 예리한 각도, 특수도료와 외장 복합 소재, 지그재그 조립, 숨겨진 무기와 장비 등이 장착된 F-35의 모습을 보면 결국 본체는 잘 보이지 않고 우선적으로 적을 먼저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최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그 특성에 맞게 어떠한 방공막이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 적이 중심까지 쳐서 방공망을 파괴하고 지휘부, 핵심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 차기 전투기의 작전 요구 성능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채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항공사에는 F-35E 전투기 한 대가 시험 비행을 위해 활주로에 대기 중이다가 순간적으로 굉음과 함께 날아올라 금세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F-35E의 위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F-35에서 겉으로 드러난 지그재그 형태의 독특한 동체 형상과 정확한 각도는 적이 레이더파를 분산시키고 특수도료와 흑연으로 된 외장 복합 소재는 레이더파를 흡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항전 장비의 혁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F-35는 전투기를 조종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센서 융합 기능까지 갖추었으며 이로써 전장의 판도까지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미공군 예비역 대장이었던 게리 노스 고객요구 담당 부사장은 말하기를 기동성과 무장도 중요하지만 센서 융합 등 정보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전투기 개발로 인해 F-35는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있어 아주 편한 전투기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이착륙 등 조작이 쉬워져서 전술 비행에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생산 공장에 걸맞게 F-35E 전투기의 모형 조종석에서 시뮬레이션 비행을 통해 일반인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종석 전방에 있는 터치 스크린으로 몇 가지 터치로 각종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테랑 조종사도 늘 긴장할 수 있는 이륙과 착륙이 몇 번의 조종기와 장치 조작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운용 중에 적기가 나타날 시 스텔스기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더가 포착하여 자동적으로 전방 스크린에 표시가 됩니다. 이때 스크린을 터치하여 표적을 조준, 발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 첨단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서 발사가 되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F-3